안녕하세요. 유아체육 전문가 제이슨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유치원 선생님들,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께서 특별활동 체육교사의 역할까지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제이슨 티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구, 다양한 신체활동을 계속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활동 바로 시작합니다. 따라오시죠. 갑니다. 이번 활동은 퐁바룬 라켓을 이용한 풍선 튕기기 활동입니다. 이러한 라켓 운동을 통해서 풍선을 튕기다 보면 우리 친구들의 협응력 발달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제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멘트하는지부터 차례차례 활동 방법도 천천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구 없이, 라켓 없이 풍선으로만 하는 준비 활동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런 활동하기 전에는 준비 체조가 중요하겠죠. 오늘 준비 체조는 인사율동, 헬로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율동을 따라하고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설명을 다 듣고 나서는 율동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준비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활동으로 먼저 라켓 활동을 바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고 풍선으로 먼저 사전에 준비 활동을 합니다. 풍선 튕기기 할 때 중요한 약속들이 있고요.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얘들아, 풍선 튕기기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 뭐냐면 풍선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야. 내 것으로 만들려면 풍선을 세게 튕겨버리면 머리 도망가 버리겠지. 선생님처럼 풍선을 내 것으로 살살, 통통 세게 튕기는 게 아니고 내 얼굴 앞에서 튕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풍선 튕기기 활동할 때 아이들이 풍선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책상이나 의자 또는 교구장을 충분하게 옆으로 사이드로 치워주셔야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체육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풍선 튕기기 활동할 때는 밥 먹는 손으로 튕길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요. 자, 또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튀기기, 뒤집어서 튕기기. 이 바로 튀기고 뒤집어서 튕기는 이 활동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라켓 운동할 때 백핸드로 스트로크를 하죠. 이 백핸드로, 백으로 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치는 활동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바로 치는 활동이 익숙해지면 꼭 뒤집어서도 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풍선 튕기기 활동이든 다른 체육 활동이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주셔야 돼요. 민수야, 지금 풍선이 뒤로 넘어가고 있어. 세게 튕기면 안 되지. 하늘아, 살살 튕길 수 있도록 잘해. 그리고 철수야, 지금 아주 좋아. 지금쯤 할 수 있도록 하자. 라고 계속해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한 명 호명하면서 피드백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라켓은 어떻게 하는지 바로 오늘의 본 활동으로 이어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켓으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라켓 바로잡기죠. 바로잡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라켓을 나눠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활동을 이끌어가는지가 중요하겠죠. 체육 활동할 때 저는 라켓을 본 경험이 있는지 또는 라켓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물어는 봅니다. 이렇게 물어보죠. 얘들아, 선생님이 오늘 도구를 준비했는데 이 도구가 뭘까? 이런 도구는 뭐라 하지? 맞아, 이런 도구를 채 또는 라켓이라고 합니다. 라켓으로 하는 활동을 우리 친구들 경험해 본 친구들이 있을까요? 엄마 아빠랑 같이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쳤던 경험이 있구나. 그럼 배드민턴 말고 라켓으로 하는 운동이 또 무엇이 있을까? 맞아요, 테니스가 있어요. 그렇지, 탁구도 있지.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운동 중에 스쿼시 또는 라켓볼도 있단다 얘들아. 라고 이렇게 활동 도구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안내해주고 얘기해줍니다. 자, 그러면 활동할 때는 이 검정색 손잡이가 보이시죠? 라켓을 수업할 때 제가 보면 이렇게 거꾸로 잡거나 또는 손가락을 띄어서 잡는 친구들이 있는데 반드시 라켓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치는데 자유롭게 오른쪽 왼쪽을 손목을 이용해서 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풍선에도 힘을 실어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풍선 튕기기 활동이랑 똑같습니다. 풍선이 멀리 도망가지 않도록 내 앞에서만 튕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찬가지로 활동이 익숙해지면
뒤집어서 튕길 수가 있겠죠. 7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주고받기 활동까지 이어지셔야 되는데 아이들끼리 주고받기로 하면은 몇 번 왔다 갔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 재미를 금방 흥미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튕기는 활동을 시켜주시고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주고받기를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겠죠? 어린 유아의 친구들은 튕기기 활동보다는 처음에는 이렇게 풍선을 올려놓고 떨어뜨리지 않는 라켓을 이용한 균형 잡기 활동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의 협응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활동을 배워봤습니다. 마무리하실 때는 풍선을 갖고 집에서도 엄마 아빠랑 또는 가족들과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연계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활동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아체육 전문가 제이슨입니다. 유아체육 교사로, 체육교사로 변신할 준비 다들 되셨나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제이슨 티처가 추천하는 준비체조는 점프송입니다. 점프송을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설명을 다 듣고 아이들과 활동할 때는 제이슨 티처의 점프송을 보고 나서 활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하고 안내해드릴 활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활동은 밸런스 트랙입니다. 이렇게 퍼즐처럼 끝에 퍼즐처럼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여러 곳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러한 밸런스 트랙 또는 이런 평균대 활동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평형성을 길러주고 키워줄 수가 있습니다. 간혹 7살 친구들은 좀 쉬운 활동이기 때문에 달려간다거나 빠르게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제이슨 티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이렇게 평균대 걷거나 밸런스 트랙을 걸 때는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는 동생들도 떨어지지 않거든. 어떤 활동이 중요하냐면 허리를 펴고 가슴을 펴고 턱을 당겨서 예쁘게 걸어가는 모습이 중요하단다. 누가 바른 자세를 걷냐가 중요한 거야 라고 7살 친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이런 평균대나 밸런스 트랙을 이용해서 선생님들께서 옆으로 꽃게걸음처럼 옆으로 간다거나 뒤로 걷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앞으로 가는 활동에만 집중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가는 활동에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원에 갖고 계시는 블럭을 길 위에, 평균대 위에 올려놔서 가다가 건너갈 수 있거나 또는 훌라후프, 후프를 준비해서 가다가 허리를 숙여 후프를 통과하고 다시 걸어간다거나 그래서 앞으로 걷기에만 집중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밸런스 트랙으로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한 줄 걷기, 두 줄 걷기, 여러 길 만들기, 뭐든지 할 수 있겠죠. 저는 길 따라 걷기를 할 때 마지막 도착점에 아이들이 즐겁게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림 카드를 준비합니다. 그림 카드를 준비하는 이유는 조금 단순한 활동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흥미를 막 떨어지고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그림 카드로 도착점에 갖다 놓으면 아이들이 그 도착점을 향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해서 찾아갈 수가 있겠죠. 3갈래의 길을 만들었을 때 한 곳은 놀이공원, 한 곳은 캠핑장, 한 곳은 워터파크, 이렇게 만들면 쭉 가다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아이들이 길을 찾아가는 그런 활동으로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순하게 그림 카드만 붙이거나 세워놓는 게 아니고 재미있는 멘트를 합니다. 어떤 멘트냐고요? 이런 멘트요. 오늘은 동물원에서 사자 목욕시켜주기 체험이 있습니다. 동물원으로 오세요 하면 우리 친구들이 동물원으로 쑥. 또 이런 멘트 듣겠죠. 오늘 놀이공원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 예쁜 야당 머리띠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럼 또 우르르르 이렇게 그림 카드를 이용해서 아이들의 활동을 재미를 더 2배, 3배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꼭 놀러 가는 것 말고라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도 카드를 바꿔가면서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균형 잡기 활동, 오늘 밸런스 트랙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정리합니다.
허리를 펴고 똑바로 천천히 걷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도착점에 다양한 이미지를, 그림카드를 활용한다라는 거. 7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 마음대로 길을, 우리 아이들만의 길을 만들고 활동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저는 다음 기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제이슨이었어요. 자, 이번 활동은 숫자 징검다리입니다. 말 그대로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그런 활동이고요. 우리 친구들의 평형성 또 신체 조정력을 키울 수 있는, 길러줄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큰 걸음과 작은 걸음의 차이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목표를 갖고 오늘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연령에 맞게 징검다리의 폭을 잘 조절하시는 게 팁이고요. 활동 방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 줄로 또는 S자 모양으로 또는 기역자 모양으로 또는 동그라미 모양으로 이렇게 징검다리를 세팅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처음부터 너무 많은 수의 징검다리를 만들지 마시고 숫자를 차근차근 6개에서 8개, 12개, 14개 징검다리 수를 하나하나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같은 연령이라도 신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너비로 폭으로 준비를 하셔야지 너무 무리하게 밟게끔 세팅을 하시면 그러다가 아이들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폭 조절을, 사이 조절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모양을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도와주셔도 됩니다.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볼까 하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것도 한 가지 팁이고요. 또 한 가지의 활동 팁을 드리자면 그냥 징검다리 활동으로 평형성을 발달시키는 그런 활동으로만 끝나지 말고 더 재미있는 경쟁 활동으로 이어져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출발점과 반대편에는 돌아오는 그런 반환점이 아닌 숫자 징검다리를 쭉 길게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사위를 2개 준비합니다. 각자 한 팀에서 한 명씩 출발선에 나와 주사위를 던지고 주사위에 나온 수와 동일한 숫자를 달려가서 손으로 누르고 오거나 또는 달려가서 발로 밟고 오는 그런 게임 활동으로도 연계해서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6세와 7세 둘 다 할 수 있는 게임 활동이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이 익숙해지면, 이 활동들이 익숙해지면 한 명씩 나와서 하지 말고 쭉 팀 전체가 나와서 이어달리기 방식으로 던지고 가서 누르고 오고, 갔다 활동이 끝난 친구는 자리에 가서 응원을 해주고 다음 친구와 또 출발. 그래서 먼저 다 주사위를 던지고 활동을 마무리한 팀이 이기는 그런 경쟁 활동으로 끌고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활동을 정리하자면 연령에 따라서 징검다리의 폭을, 사이를 잘 결정하셔야 된다는 것. 또 같은 연령이라도 신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폭을 잘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모양을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만드실 수가 있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게끔 어떠한 모양을 제시해주면 아이들이 똑같이 만들어주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선생님들이 도와줘서 길이 완성되고 징검다리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6세 그리고 7세의 친구들은 게임 활동까지 확장하실 수가 있다고 얘기했죠. 주사위를 이용해서 반대편까지 가서 찍고 오는 그런 활동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렵더라도 우리 친구들하고 즐겁게 재미있게 활동해 주시기 바라고요. 항상 이 체육 활동 하기 전에는 주변에 책상 또는 교구장 또는 의자 깔끔하게 정리해줘서 안전사고 없이 안전하게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구 활동에서 다시 또 인사드릴게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